네, 오후장 공부해보죠. 파생시장은 어떻습니까? 가두리가 점점 좁아져요. 아까 문자 보내드린 대로 246.0 데드 잡고 여기서 데드라는 거는 진입했는데 돌파하면 손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면 다시 때리고요. 아까 244.5070만 오면 청산하고 245.0 데드 잡고 추가 떨어지는 걸 바랬는데 안 떨어졌죠. 결론은 지금 어때요? 245.70과 246에서 때려갖고 1.5 먹기가 힘듭니다. 244.5는 안 깨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전장 대비 갖다 대서 시가상위 종목들 딱 보시면 삼성전자 안 빼요. 보합이에요 그냥. 오늘 점이에요. 점. 49,000원 점. SK이넥스 8만원은 안 깨요. 그러나 비차익은 계속 매도해요. 비차익은. 근데 지금 비차익이 1300억 매도입니다. 아까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늘리지는 않아요. 늘리진 않습니다. 또 하나, 아까 10시, 11시에 우리가 시장 비교해 보겠다라고 했던 외국인 현물에서 좀 더 때렸습니다. 규모 보면 2천억 때리네요. 오늘 금융투자가 1900억.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 때리는 거를 개인이 3,900억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오늘 ETF가 많이 때려요. 2,500억. 그래서 위도 갇혔고 아래도 갇혔고 오늘은 1850, 245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끝나기 전략, 선물 전략도 세우죠. 246.0 데드 잡고 다시 때려요. 그리고 244.5070 오면 청산. 근데 막판까지 오히려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246.0 손절 잡고 0.5나 0.7틱만 올려요. 246.5나 7. 여기선 대도 없이 오버나이트예요.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가 동향 보면 그리고 우리가 1850에서는 탄력성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또 오늘도 매도로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전략은요. 옵션이 재미가 없어요. 옵션이 뭐 하방으로 들어가도 풋 10에서 20% 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오버나이트 전략 세워봅니다. 옵션 이거는 오늘보다 내일 전략입니다. 내일 전략 콜은 270짜리 행사 가격 270짜리 행사 가격에 데드는 0.80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마이너스 10% 하겠다는 얘기예요. 0.80 깨지 않으면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 끝나기 전까지 1.0 넘어가면 챙기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287.5나 287이 땡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점 282.5나 80 라인은 지금 구조상으로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그건 내일 공격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풋은 비슷한 195나 197.5 195나 197.5짜리 5대5로 여기서 5대5라는 거는 금액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100만원 하려면 100, 콜, 풋 100 300만원 하려면 콜 300, 풋 300 이렇게 양매수해서 197.5는 0.90 데드 잡고요. 그 다음에 195짜리는 0.80 데드 잡고 장 끝나기 전에 242.5 공격하면 챙기고 다시 행사 가격 조절하겠습니다. 그거는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찍어드린 일신석재가 지금 급등을 합니다. 아직 매도 사인 안 합니다. 뉴스가 아직 안 나와요. 이벤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벤트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일신석재라든지 간단히 해서 김정은 얘기 나온다든지, 그다음 정부의 어떠한 뭐 DMZ 평화공원이나 무슨 뉴스 이런 것들 이벤트는 정부 정책이나 뉴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설정할 때 바닥에서 100% 올라가도 때리질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잣대,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엑셀을 이용하죠. 엑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엑셀 파트에 이런 건 구조화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일신석재 넣어봐요. 저가는 1100원에 3월 19일입니다. 귀신같이 저가에 사신 분도 계시고 뭐 11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사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사신 단가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점 대비 오늘 2200원이니까 100%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세력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와 거래량, 각도. 지금 각도는 급해요. 그래서 데드만 정해 드릴게요. 이것도 2200원. 2200원. 2200원을 깨면 무조건 50%만 매도합니다. 100% 아니에요. 50%. 내가 이걸 1000주 갖고 있다면 500주 때려요. 500주 때려갖고 2000원을 깨면 다시 껴 넣든지, 여기서 상대 속도를 보는 겁니다. 일신석재, 그리고 파주에 땅 있는 이걸 짝짓기라고 그러는데, 일성건설 주가와 그 다음에 일신석재, 동양철관, 요렇게 저가주는 저가주대로 짝을 지시기 바랍니다. 난 이런 동전주 싫어 하시는 분들은 KT 썸마린이나 KT IS 약간 우량주로 가시고요. 그래서 일신 석재는 2200원 깨면 무조건 50%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다른 종목으로 이동한다. 깨지 않으면 냅둬요. 3000원 도파할 때까지 냅둬 보자고요. 그래서 이와 연관된 종목들, 아난티는 오늘 뭐 100% 파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0% 판 거는 KT 썸마린이나 특수건설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특수건설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남은 같은 기간에 100% 갈 때 내 거는 20, 30%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얘도 저점은 요새 이제 대부분들 세력주 저점들은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3월 19일이나 23일입니다. 그러면 특수건설 한번 보세요. 특수건설. 얘도 120일 찍었어요. 저점 아니에요. 우리가 7,000원 돌파할 때까지 냅두라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거래량 터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 옛날 얘가 북방 테마나 또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철도 테마 나올 때 얘 한번 13,0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7, 8,000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7, 8,000원을 가려면 얘도 아까 에다 넣어봐요. 잣대를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게 이런 거였죠. 그러면 특수건설 요게 2835원이죠. 3월 19일. 그럼 얘가 더블은 5600원이에요. 지금 이미 얘도 100% 넘었어요. 121선. 그러니까 얘도 데드만 잡아 드릴게요. 일신석재와 같이 5500원. 5500원을 깨면 끊었다 다시 봅니다. 그리고 7000원 넘으려고 그러면 한 140에서 160% 이 저점 대비 이 7500원 여기 오면 전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요, 70 내지 아난티 같이
70에서 100% 다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타자 종목들 뭐 DMZ 평안공원 하면 여러분들 이 짝짓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얘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뭐 퍼스텍이라든지 지뢰대게, 그 다음에 뭐 자연과 환경, 약간 다들 잡주 성격의 테마주들이죠. 그 중에서 아직 안 온 걸로 이동하는 전략, 아니면 편하게 KTIS나 그 다음에 특수건설도 여러분들 보시면, 특수건설이 뭐예요? 지하와 땅 파는 거. 그럼 동아지질 같이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연동해서 전략을 짜보는 겁니다. 동아지질 동아지질을 또 눌러보면요, 얘가 갖다 해서 특수건설하고 일신석재는 100%짜리예요. 저점에서 100% 올랐어요. 얘는 동아지질은 50%, 50에서 60%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 목표는 2만원 잡고 있거든요. 2만원이면 특수건설이나 일신석재 같은 파동이 나온 거예요. 2만원 오면 그때부터 정합하려고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 전략에서는 아직까지 키 맞추기 못 간 건 뭐야? KT 썸마린, 동아지질, 동양철관, 그 다음에 다른 테마는 뭐예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원격,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뭐 알소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지수는 갇혔고 종목 수익률 게임의 전략을 두세 달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신석재 형아우 만드는 거, 요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 여러분들 응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경제 아침에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데이터인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일반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 그 다음에 레버리지 WTI, 이런 것들은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경제TV 아침 7시 30분에도 이거 보여드린 적 있죠. 보시면 1850 이상에서는 시가상위 종목들 매매하지 마라.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산 거 갖다 대서 1850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나 상방 얼마 보십니까? 전 3%에서 5%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때리라고 그럽니다. 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버스는 1750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요거 100포인트 공격이 언제? 3개월 기다릴래요. 한 달도 아니고. 그러니까 7월달까지 2,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래요. 그래서 인버스는 1750부터 분할 청산할래요. 지금은 안 보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3개월이나 제일 끔찍한 게 6개월 동안 가두리장으로 봅니다. 지금 작은 박스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 1850과 1900이 상단, 1700과 1750이 하단. 요게 3개월이나 6개월 갈 것 같아요. 그럼 돌아버리는 거죠, 시가상위 종목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화 시켜보는 겁니다.
지금 원유 ETF들 그 삼성 레버리지 WTN 매매한 분들이 제일 골 때리실 거예요. 바닥은 찍었다고 봅니다. 20불 아래는 전 바닥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다시 27, 8불은 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오는데 이게 이제 L자형 같아요. 수요가 와야지 감상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상 갖고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려면 제가 뚱딴지 같은 생각합니다.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감산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뭐 또 어떠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터져요. 대리전. 그거 아니면 감산이 아니라 수요가,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전 세계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게 언젠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월 말을, 그래서 한 6월 말까지는 그게 멈추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L자형이다. 그러면 유가는 1단계 25불이에요. 2단계가 28불이고요. 이럴 때 그걸 삼성 레버리지 하다가 접목시켜 봐요. 그럴 때 저는 4등분을 시켜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게 4등분 논리가 뭐냐면 내가 보는 시각보다는 시장이 주는 진폭과 에너지. 요번에 저점 1470에서 4100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179%. 이만한 에너지가 이미 나왔습니다. 벌써 삼성 레버리지는 한 게임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심과 25% 능선, 75% 능선 한번 보세요. 3,400원, 2,700원, 2,100원. 이 가격대를 구조화시켜 보세요. 당분간은 요 50% 중심축 2,700~800원. 이게 저항이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이 싸움도 상당히 치열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WTI 원유 선물이 25불까지 1차 급등, 그 다음에 28불. 이거 한 달 안에 오는지만 볼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 레버리지는 그런데 이 원유 코덱스 WTI는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 얘 바닥 검증해야 돼요. 6,700원에서 7,100원 사이. 그러면 아까 다시 그림을 가보죠. 코덱스 WTI 요것도 4등분 해보세요. 7,100원 위치가 25% 능선도 깼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변동성 줄 때 6,700원에서 9,400원까지 39% 갔어요. 삼성 레버리지는 170% 갔고요. 이 오버슈팅이죠. 그리고 얘 중심이 8,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7,100원입니다. 25% 능선도 깼어요. 그러면 원유 ETN은 언제 해봐야 되냐? 얘가 8,000원까지 올 동안 기다리세요. 8,000원. 그러면 그때쯤에 삼성 ETN의 매도 타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도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1개월 될지 2개월 될지 3개월 될지 그거는 시장한테 물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구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52주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121선이 우하향인지, 횡보인지, 우상향인지, 현재가는 121선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리고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심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또 52주 최고가, 최저가의 중심가가 122평선의 위치와 현재 위치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말뜻이 확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코스피를 여기다가 규격화 시켜 보십시오. 1월 20일 날 2277이 고점입니다.
저가는 얼마예요? 1419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864까지 왔습니다. 떨어뜨린 게 딱 반 왔어요. 딱 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건 잘못 넣었네요. 요거는 바꿀게요. 요거는 요 밑에 수치는 코스닥을 바꾸질 않았네요. 그래서 이 중심 가격이 1650입니다. 이게 위에 수치에 있을 거예요. 요거는 또 다시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지그재그 파동으로 대응을 할 거고, 1750과 1700 올 때까지 인벌스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게 언젠데 3개월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얘기해 드렸어요. 코스닥은 현재까지 618이 고점입니다. 620과 650을 상단, 이제는 400짜리는 안 볼 거로 봐요. 520과 550 정도에서 강하게 지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보유하신 분은 저는 이거 만원 돌파 기다리지 마시고 50 내지 70%는 때리세요. 아니면 9,000원을 깨면 안 돼요. 이제 데드라인 9,000원 잡으세요. 나는 올라갈 거로 보는데 시장이 9,000원을 깨는 거예요. 그럼 시장 순응 전략 끊었다가 50%에서 끊었다가 다시 보세요. 그리고 8,000원 초입까지나 7,500원까지 흔들었다가 하나 보세요. 레버리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아까 4등분을 하면요, 75% 능선이 8,775원입니다. 고점은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그러니까 시장 좋게 보더라도 시장이 근본주의는 갈 때 가줘야 돼요. 지금 며칠째 대롱대롱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대롱대롱이에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장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오르면 10,000원, 떨어지면 8,000원. 이게 6개월 동안 놀 자리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그래서 먹어도 10%, 깨져도 10%, 근데 실전 파도는 5 내지 7% 먹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난 떨어질 거야 기다리시는 인버스 분은 삼성전자가 공격 들어가야 돼요. 바스켓이.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 공격합니까? 49,000원 하루 종일 대롱대롱인데 삼성전자가 2,000원 공격하는 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 갖고 계신 분은 어디에서 들어갔든 삼성전자 47,000원을 공격하는 날 기다리세요. 선물 240을 붕괴하는 날 기다리세요. 그게 언젠데 몰라요. 그 타이밍이 당장 다음 주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그래서 인버스는 요번에 저점이 5,595원입니다. 고점이 얼마예요? 12,800원이에요. 중심이 얼마예요? 9,200원이에요. 지금 얼마까지 빠졌어요? 7,400원도 깼습니다. 올린 폭에 25% 능선도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중심이 저항이에요. 9,000원이 가장 해피한 매도선이에요. 그리고 7,400원과 직전 저점에서 바닥을 찾아야 돼요. 그 시간을 3개월 정도 잡으십시오.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인버스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것들, 오히려 양매도 시장에서는 가두리에 갇힌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 달 동안 750과 850을 이거 쪼개보세요. 그럼 1800 기준으로 1825, 1775. 그 다음에 1850과 1950에 딱 반이 1900이죠. 1975 순간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꼭지라고 봅니다. 오버슈팅이 아니에요. 오버슈팅. 그래서 당분간 양매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2, 3천원 갇혀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옵션 양매도 파생을 알아야 이게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 바스켓 매매라는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같은 종목 사고 팔고를 제가 요새 ETF를 계속 읽어드리죠. ETF. 여러분들이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삼성전자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것만 보지 마세요. 차익거래로 여러분들 시가상위 종목들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별 에너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돌아온 외국인 웃기는 소리예요. 무슨 돌아오긴. 여러분들 이게 지금 4월 7일부터 빨간 색깔 나와요. 4월 7일부터 여러분들 4월 7일날 그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외국인이 4월 7일 기준으로 매수해 줍니다. 와, 100만 주 매수했어. 좋아 보이시죠? 전혀 안 좋아 보여요. 아니, 왜 안 보이는데? 이건 파생을 알아야 감이 잡히는 겁니다. 제가 4월 7일날 여러분들 한국경제방송 가갖고 4월 7일날 삼성전자 50% 때리고 5만원 오면 70%까지 때려라 그랬습니다. 4월 7일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지났어요. 4월 7일부터 7일. 4월 7일부터 7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빨가긴 빨개요. 누가 왕창 팔아먹고 있습니까? 금융투자. 300주, 400만 주, 200만 주. 오늘은 제법 그냥 빨간 색깔이네요. 99만 주. 이게 외국인이 이 에너지가 저는 어느 정도 기다리면 한 300에서 500만짜리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이런 매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매수, 선물 그동안 매수했던 거 저 급락대 우리가 3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스위칭 했네요. 42,000원 단에서 앞에는 800만 주 공포를 만들었는데 선물에서 1조 단위 왕창 매수했습니다. 이제 터닝합니다. 이때 선물 하시는 분들은 195, 197에서 승부 걸었어요. 그러면 4월 7일부터는 현물에서는 빨간 색깔이지만 그동안 매수했던 거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결제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최근 조금 느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폭탄 제조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왕창 계속 매도하고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현물에 몇백만 주 때리면서 선물 매도 친 거를 수익 극대화 전략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 또 공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리인지 다시 공격하는 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끊어서 볼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루함의 연속 내지는 종목장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여러분들 일신석재, KT 썸마린 이런 소위 잡주가 삼성전자 제가 얼마 보죠? 49,000원 아주 성공해도 2,000원 봐요. 떨어져도 2,000원 봐요. 이거 매매가 됩니까? 근데 그게 한 달만 보는 게 아니라 7월까지 봐요. 2, 4분기 실적.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쇼크 나와도 안 빠지는 선을 확인할래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잡주장이다. 세력주장이다. 테마주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점이 요번에 3월 23일
삼성전자 귀신같이 42,000에 사서 5만원에 파셨으면 그래도 짭짤했어요. 그게 한 17%, 17%입니다. 15%에서 17% 나올 동안 (3월 23일)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들 명단 한번 보세요. 종목 차별화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3월 23일입니다. 우량인 코스피 200부터 봐요. 하이마트가 90%, LG상사 80%, 하나생명 80%, 부강약품 70%, 현대건설, 그 건설주, 그 무겁다고 하는 건설주가 60%. 코스닥은 저리 가라요. 코세는 빼고요. 호롱생명과학 300%, 아난티가 159%. 오늘 만원을 구경시켜줍니다. 아난티는 오늘 불어 저희는 100% 매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판 거는 KT썬말이나 일성건설이나 그 북방주에서 상대 속도 전략으로 이동해드렸고요. 두올산업 150%. 이제 매매 안합니다. 두올산업도. 동부항성기, 두올산업, 부산산업 옛날에 유명했던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녹십자 MS도 이제 매매 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세력주장, 북방주가 됐던 종목장이 됐던 이러한 세력주장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4월 16일입니다. 이제 총선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벤트는 이제 뭐뭐 남았죠? 5월 달에 그 하웨이 미국이 유예 준 거 어떻게 하나 그거 체크하고요. 5월 14일이 옵션 만기일 겁니다. 그때까지 또 파생시장 변동 어떻게 주나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김정은의 상태 진짜 뭐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은둔한 건지. 뭔가 어저께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인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대만 쪽으로 그 사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나갔습니다. 요새 알게 모르게 남중국해가 요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밑에 가라앉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북방 연결고리에서 아직 못 간 거 일신석재 놓쳤어요. 그러면 제가 또 뭘 보라고 그랬어요? 일성건설 파주에 땅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세아 종묘.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 동아지지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일신석재가 오늘 많이 올라갑니까? 이거 많이 올라가네요. 잘하면 상까지는 가겠네요. 오늘 상치면요 욕심부리지 말고 한 30% 내놓으세요. 그래서 데드를 자꾸 올리십시오. 이제 데드는 2250 아닙니다. 2400 잡겠어요. 2400 깨면 뭐 각자 알아서 40 뭐 30이나 뭐 50 그거는 각자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세요. 나는 30%만, 나는 50%까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한 일성건설은 아직도 사도 돼요. 대신 이런 종목들은 약간 투기성 종목이니까
종목을 한정하세요. 이런 것들에 몇 천씩 집어넣는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암만 돈 많아도 1000만원이 딱 맞아요. 동전주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1억 기준으로 5 내지 10%짜리 종목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KT 옛날 적폐로 찍혔던 KTS, KTIS 옛날에 124입니다. 이게 이제 알소포트 그리고 KTIS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뭐 상장 페이지나 재무 구조나 이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KT 썸마리 특수건설이나 부산산업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죠. 그러면 얘 그냥 7,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요런 종목들 당분간 시장의 전략과 흐름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5월달 옵션 만기는 14일입니다. 14일. 여러분들 이 옵션 판 보시면 잔존 일수가 얼마인가 29일 남았습니다. 29일. 모 증권사에서 옵션 만기 7일로 잘못 계산한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7일인가 했는데 옵션 잔존일 보면 여러분들 29일입니다. 29일. 아직도 무지무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북방 관련된 종목들 옛날 군집현상 기억나시죠? 종묘. 먹자, 종묘, 비료. 그리고 거기도 코로나가 극심할 거래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런데 통제를 하겠죠. 통제. 여러분들 중국도 사망자가 3,300명이래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스페인, 프랑스 얘네들이 10,000명이 다 넘는데 미국이 20,000명 넘고 쟤네들은 통제했을 뿐이지 무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연골고리 정책 관련주 스마트시티, 빅브라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한 것들이 많아요. 키오스크 쪽에서 비대면 쪽 이런 것들 연골고리 종목과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3개월 동안 시장은 지수는 쳐다보지 마라. 숲 보지 말고 종목 봐라. 근데 종목도 철저하게 어떤 것만 봐라? 정책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만 봐라.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개월 중에 어느 날 한 번 기회 줄 거다. 그때 기다려라.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짜고요. 지금 246 돌파하면 0.5 더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때린 건 이제 대도 없습니다. 오버나이트하고 내일 오늘의 저점이 242.6070이니까 거기 또 기다리세요. 오버나이트 전략 때우고요. 3시에 음성방송 문자로 오버나이트 전략 다시 조절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복귀 자료 해드린 거 브리핑해서 미국 시장 열릴 때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북방 우리 바이오나 전자키트 관련된 종목에서 북방주로 싹 몰아드렸죠. 그 중에서 먼저 온 거 잘 챙기고 아직 안 온 걸로만 교통정리하고 이동하는 그런데 집중하십시오. 한 달이나 2달 동안은 이 북방 쪽에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뉴스에 9시 뉴스 나올 때까지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들면 김정은이 건강하면 서울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시제, 이광재
돌아온 이광재. 그냥 이광재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 정치 라인에서 어떤 정책이 대선을 구도화시켜서 스토리텔링 만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북한 광물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조절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3시에 뵙죠.